네, 모두 평안하시죠? 이제 오늘은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이제 21장까지 나오는 시체 12 토막 사건, 좀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5번에 나눠서 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사사기 19장을 볼 텐데 19장을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실 때 이제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렇죠? 그리고 조금 어렵긴 한데 지명이 어떤 지명이 나오나, 그래서 저 지도로도 볼 거거든요. 자꾸 반복해서 보면 되게 익숙해져요. 익숙해지고 재밌어지고 그리고 그 사사기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더 잘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요거 넘어가기 전에 사사기 19장을 몇 번 쭉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노트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구절을 써드렸는데 1절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콘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1절을 두 번째 또 1절이 나오고 3절에 어떤 인물이 나오나 또 4절에 어떤 인물이 나오나 5절에 지팡이 짚고 있죠. 예, 한 노인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힘이 센 옛날 성경에는 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깡패, 불량배 이런 뜻인데요. 그 등장인물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성경을 좀 찾으면서 노트에 이렇게 써보십시오. 1절, 3절, 4절, 16절, 22절 이렇게 한번 다 써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레윈이 나옵니다. 레윈이 나오고 미가 사건 때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예, 떠돌아다니는 레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렇죠? 레인이 나오고 이 레인이 첩을 얻었습니다. 이제 첩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 나중에 드릴 거고, 그다음에 레인이 이제 하인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랑 같이 이제 첩을 찾으러 가잖아요. 예, 그렇게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 건 4절 보시면은 첩의 장인이 이제 첩의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죠. 이 레인 입장에서는 첩장인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좀 듣기엔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읍의 불량배들, 깡패들, 비류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불량배들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등장인물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의 첩, 레인이 이제 첩을 데리러 갈 때 데리고 간 종, 하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첩장인이 있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유숙하게 해준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불량배들. 이렇게. 이제 드라마 같이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레인하고 레인의 첩, 그리고 노인과 성읍의 불량배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또 인물이 하나 또 나오고 30절에 뭐 이렇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나옵니다. 24절에 누가 나오나 먼저 보시고 30절에 누가 나오나 보시면 좋겠네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성경을 찾아서 24절에 누가 나오는구나, 30절에 또 누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예, 24절에 이제 노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처녀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처녀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절의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옵니다. 왜 이제 12지파가 나오는 거는 이제 계속 보시면서 자연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등장인물 쭉 해보실 수 있나요? 좀 많죠? 레인도 있고 그 첩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나올 거고 첩을 데리러 종을 하나 데리고 가잖아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집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레인을 잠을 재워주잖아요. 노인이 나오고 그 노인의 딸이 있었어요. 처녀딸이 있었고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레인, 종, 첩, 첩의 장인, 그리고 노인과 노인의 딸, 그리고 비류들, 불량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가정에서 시작한 생긴 일이 전 이스라엘 12지파까지 쫙 이제 퍼지는 그런 좀 너무 이상한 사건으로 번져나갑니다. 이제 그걸 아시려면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한 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기를 보시면은 이 사람은 레인을 영접했던 노인이고요. 이 사람은 노인의 딸입니다. 그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레인입니다. 그렇죠? 레인이 나오고 이 첩이 무슨 일이 생겼죠? 그렇죠? 첩에게 무슨 일이 생겼고 종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첩을 이제 나귀에 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그림 보시면은 또 이해도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9장의 이제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이제 지명을 보시면 좋습니다. 지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1절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죠? 1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찾아서 보시면 이건 나무 같은 거 보이죠? 예, 에브라임 산지 구석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가 나오고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봤던 지명이 또 나오죠. 그렇죠? 떡집, 빵집, 피자집, 동네 이름이 뭐죠? 예, 유다 베들레헴. 그렇죠? 예, 베들레헴이 떡의 집, 빵의 집,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그 첩의 집이 이제 유다 베들레헴이죠. 그렇죠? 몇십 킬로 떨어졌는데, 그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유다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산지 구석,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 그림이 들어가서 지명을 나타냈는데 이제 10절에 보시면 잘 많이 안 듣던 그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전 이름이겠죠. 여부스입니다. 여부스는 가나안 족속의 이름도 되고 지명도 됩니다. 여부스. 그렇죠? 예루살렘인데 여부스라고 되어 있고 이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 왕이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여부스라는 지명이 하나 나오고 그렇게 중요한 지명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13절, 14절에 또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10절 찾아보시고 13, 14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노트에도 한번 쓰시면 좋겠네요. 예, 여부스 예루살렘이 나오고 요 기브아라는 지명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여기서 사건이 발생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기브아라는 그 지명을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다시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성읍인 기브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부수는 그냥 지명만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기브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 베들레헴, 그리고 기브아. 이 세 지명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에브라임 산지는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속했을 거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죠. 그렇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땅하고 유다 지파 땅 그 가운데 작은 땅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브라는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지도로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2라고 쓴 거 위에 2라고 쓴 거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레인이 살던 에브라임 산지를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첩을 얻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예, 유다 베들레헴 사람을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B라고 쓴 거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첩이 자기 친정 쪽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레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쭉 내려가 가지고 며칠 동안 4박 5일이죠. 4박 5일 동안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제이라 쓴 건 예루살렘인데 여부스 이 성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인의 이방인의 성읍이라 해서 나 거기 안 들어가. 그리고 더 가서 하룻밤 묵은 곳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기브아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브라임 지파 땅,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가 17, 18장에서 봤던 단 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 전체의 중부 지방이거든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이제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단 지파는 지중해 쪽에 붙어 있고, 그렇죠? 그 아래는 이제 블레셋이 있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중앙에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땅, 그리고 유다 지파 땅. 근데 이제 요 19장에서 나오는 거는 에브라임 산지와 베들레헴,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그런 성읍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이렇게 백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가 제일 위에가 이제 가운데 중에 위에가 에브라임이고 밑에 작은 땅이 베냐민이고 밑에 큰 땅이 유다 지파 땅이구나. 그리고 옆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단 지파 땅이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레인이 사는 곳이 어디였죠? 어느 땅이죠? 예, 위에 거 보실 필요가 없고 베냐민,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단 그 중에 어딜까요? 예, 에브라임 산지 구석, 그것도 구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살던 레위인의 그 첩이 있었는데 첩의 집은 어딜까요? 예, B라고 된대. 그죠? 유다 지파에 있는 베들레헴 아시잖아요. 거기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이 그 첩과 함께 첩을 데리고 이제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이 넉 달 있다가 찾으러 가요.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어디에서 머물렀을까요? 베들레헴에서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은 그 여부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의 성읍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유숙했을까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유숙했을까요? 예, 기브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브아는 어느 지파의 땅이라고요? 예,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지도가 조금씩 재밌어져야 되는데 그러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걸 정리하면 19장을 자꾸 본문을 자꾸 읽는 거예요. 자꾸 읽고 퀴즈 문제도 푸시고 그죠? 이제 제가 한 번씩 보내드리는 그 영상 퀴티도 해보시고 이러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명이 어디라고요? 지명 아시죠? 지파로 따지자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그렇죠? 그래서 에브라임 위에 에브라임 지파 산지 구석에 있었고, 그렇죠? 쭉 내려와서 첩의 집이 있었던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그 가운데 작은 땅 베냐민 지파의 무슨 성읍이라고요? 성읍 이름 다시 보십시오. 예, 기브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지명들을 이제 잘 알고 계시면 성경 읽기도 편해지고 설교 들을 때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아시죠?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던 누구요? 예, 르인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첩의 아버지 데리고 갔던 종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 기브아에서 영접했던 그 사람을 하룻밤 재워줬던 한 노인 그리고 노인의 처녀딸이 나오고 그 동네에 기브아 성읍의 깡패들 불량배들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읽으셔서 익숙하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고 이제 이렇게 써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제든지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샬롬.